지금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기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권 주요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거 조기 대선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저처럼 대통령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지금 조기 대선을 꿈꾸고 깝치는 사람들을 얼른 말하자면 두더지 잡듯이 꽝꽝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요 주자들에 대한 분석을 언론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맞고 아바바바바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권 여론조사는요, 뭐 지금 탄핵하고 무관하게 지금 5년 내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요 주자들 중에서 누가 인기가 있느냐가 결국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 사람이 뜨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권의 거의 모든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기소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동안 대통령님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마저도 검찰의 구속 기소를 비판하더라고요. 너무 웃긴 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 중에 가장 먼저 깃발 들고 탄핵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데미지를 크게 준 게 오세훈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뭐 12월 7일 날 부결되고 나서 불과 한 3, 4일 후에 딱 오세훈이 나와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나니까 충청도의 도지사들도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우스운 게 이건 사실 오세훈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발언도 못 쳐주겠어요. 뭐냐면 이재명 깔려고 대통령 이용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나무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속기소만 딱 놓고 법리적으로 본인의 진짜 진지한 어떤 소신을 드러내서 대통령이 무결하다라는 그런 설득을 국민에게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정 못하고 안철수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도 갑자기 구속 기소를 비판하더라고요. 너는 표결을 했잖아. 표를 던졌잖아, 안철수. 아 그리고 진짜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유승민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살다 유승민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를 비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속내는 우리 권유 대표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유승민이 갑자기 검찰의 구속 기소를 비판한 이유가 뭘까? 속내는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서라도 검찰의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 기소를 비판하는 건 뭐냐? 그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옛날처럼 마냥 대통령 뒤에 칼만 꽂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저는 제일 어이없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홍준표 시장 왜요? 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 어떤 탄핵 국면 있을 때 뭐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했지만 굳이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용병은 이제 그만 써야 된다. 그거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자기는 정통 이 지금 말하자면 그 한나라당 때부터 있었던 신한국당 때부터인가요? 뭐 아주 오래됐죠. 네. 예, 자기는 완전 정통파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이라고 까내리는 건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이제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용병이라는 단어를. 예. 아 근데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그동안 서로 싸우느라 나라 뒷전이었다. 아니 이런 안 해도 될 말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장관이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뜨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묵직한 모습,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로 뜬 건데 다들 너무 조급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안타깝고. 아니 김문수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해서 질문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범 답안인 거죠. 예, 김문수의 답변은 딱 정확히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바로 이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여론조사 오면 그래 김문수라고 찍는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빨리 대통령 하기를 원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조기 대선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거리감을 드러낸 인물이 김문수 장관이니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김문수로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지금 조기 대선을 원치 않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나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속내는 다를지라도 이 안철수나 오세훈, 유승민 등등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비판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도 드디어 알기 시작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자신들이 버리고 배신하고 보수 진영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 깨달음이 전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들의 속내를 다 실체를 알죠. 이미 다 봤다는 우리는 거. 다 알죠. 예.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었어도 보수 진영과 우리 국가 전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면 컸지 네.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위축되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구속 기소라는 형식 이런 거에 노력해도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다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과정이다. 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여론으로 드러나 주시면 세상이 그래도 느리지만 일단 정치권부터 언론부터 뜬금없이 강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검찰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전한길 강사 같은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천군만마가 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패배감에 빠져 있는 우파 시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전환기를 끌어낸 겁니다. 맞아요. 우리 우파 시민들이 뭐 저 같은 유튜버도 하지만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다른 방송을 또 집회에 나와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주변을 설득하신 분들이 전환길까지 나오도록 우리가 소환을 한 우리가 직접 그 싸움을 한 전사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징징거리면 안 되겠다. 지금 가장 힘든 건 윤석열 대통령님인데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거 다 각오했다. 당당하게 맞서자라고 말씀하시고 전한길 강사를 비롯한 우군들이 속속 합류하고 이 여당 내 기회주의자들도 눈치 보면서 대통령 구속 기소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 힘들다, 나 지쳤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볼게요. 오세훈도 안철수도 유승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잘못됐다고 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지 대선 준비하기 바쁜 인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권에서. 제일 지지율 낮은 사람. 네,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지금 온 동네에 한동훈 팬클럽을 빙자해서 계엄을 막은 한동훈 이런 현수막이 막 붙어요. 그게 얼마나 한동훈에게 독이 될 만한 메시지가 되는지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으로 뭉친 50%를 다 적으로 돌리는 멍청한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과 여권 주자들 양자 대결을 해보면 네. 한동훈이 제일 쳐져요. 네, 한동훈 20%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중도- 주자들은 네. 40%가 나옵니다. 중도 확장이고 뭐고 그냥 한동훈은 죽어도 안 찍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통 보수의 표집이 좀 약한 갤럽 기준이거든요. 거기 기준으로 오세훈도 홍준표도 이재명과 41대 41 동률입니다. 김문수도 거의 동률이에요. 근데 한동훈만 20% 중반대예요. 그건 아예 보수 표집이 적은 데서도 그러니까 중도가 더 많다라고 표집된다라는 평가를 하는 갤럽에서도 중도도 별로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이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네. 검찰 지가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했잖아요. 네네. 그럼 검찰의 이런 부당한 구속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책임이 누구보다 큰 인물인 거거든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자는. 우리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이 와중에 한동훈의 행보가 공식적으로 하나 공개되었는데 진종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지난번 한동훈에 의해서 촉발된 탄핵 가결 이후에 최고위원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친한계와 거리가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싶었는데 다시 만나서 결국에는 한동훈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두고 박상수나 이런 친한계 스피커들이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뭐 환영한다 뭐 한다. 지금 이게
한동훈 대선 캠프에 국회의원 하나둘 주워 담는 거 가지고 막 언론 기사 내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아자찬하고 축제 분위기 벌일 때인가요? 이 시국이? 제가 진종호를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담당 일진처럼 좀 네.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진종호가 좀 스탠스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종호가 윤석열 대통령에 부역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찬성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역 같은 소리를 하네. 그 기자회견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주 정치적으로 전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어디 지금 탄핵이라는 그리고 심지어 뭐 좀 어떤 뭐 무기명 표결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굳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탄핵을 찬성한 다른 의원들도 저 뭐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제가 그 폭로를 딱 하니까 어떤 뭐 지금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만일 뭔가 경거망동을 하면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표결했던 그날 원내 회의를 할 때 의총을 할 때 자기 뭐 기권하겠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도 기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와, 이 사람은 정치적 지능 자체가 그냥 높다 낮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동훈이 진종호와 만든 그림은 심지어 뭐 돈페리뇽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알고 있어요. 그 사진이 무슨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은데 예, 반짝반짝. 그 뒤에 여러분 돈페리뇽이라고 하는 최고급 샴페인 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이 마시진 않았겠죠. 근데 그건 뭐냐? 돈페리뇽을 전시해 놓을 정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금 이 시국에 밥 먹고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가서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있는 이 시국에 그게 그 정도로 정치 지능이 낮은 사람이어야지 한동훈이랑 어울린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맨날 그 강남 좌파들인 거잖아요. 네. 그 강남 엘리트 좌파들의 배정 무대가 그 돈페리뇽 있는 식당이니까 자기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돈페리뇽이 비싸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진 보면 딱 저도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들은 뭐 더 최고급 빈티지 뭐 공 하나 더 붙는 그런 술들도 알 텐데. 근데 일반 서민들한테 그거 되게 박탈감 느껴질 만한 샴페인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국 보수가 완전히 위기 국면에서 정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절벽 끝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국에 지들은 돈페리뇽 깔아놓은 식당에서 어깨동무하고 우리 이제 함께 할 거예요. 대선 캠프 뭐 환영한다. 박상수 같은 인간들이 박수 쳐주고 그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게. 웃긴 건 주류 매체들이 이걸 거의 보도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의 처지가 이런 겁니다. 원내에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구워 삶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진을 찍고 싶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진종호 정도 되는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머리가 있나 없나 싶은 사람들만 지금 그렇게 한다. 그 수준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있는 한동훈 소식 저희가 해드린 이유는 뭐냐?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겠지만 계속 나오겠다고 깝죽거리니까 잊지 않고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두더지 망치 뿅망치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그렇냐는 듯이 두더지처럼 튀어나와서 또 여러분 속을 더 뒤집어 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본격적으로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논리로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모기약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또 얼마나 귀찮고 앵앵거립니까? 그렇죠. 뭐 백신 주사 맞는 것이기도 하고. 약을 미리 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프님 댓글이 와닿네요. 대통령은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주무시는데 한동훈 원흉이는 저짓거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좀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왜 목격담이 안 나올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 무슨 카페에서 뒷모습 사진 찍어서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냥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목격담 가지고 도서관에만 가도 난리 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목격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외면받는 겁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강남 카페에서 목격담 나왔을 때도 이 국민들 반응이 진짜 냉랭했거든요. 냉랭했죠. 이제 저희가 한 번씩 계속 에프킬라 치는 마음으로 한동훈과 그 졸개들의 모기들 함부로 바로하지 못하게 소식도 틈틈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